집에 이 식용유 있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췌장암에 걸립니다. 식용유는 먹을 수 있는 기름의 총칭입니다. 콩, 야자, 올리브, 옥수수, 땅콩, 해바라기씨, 포도, 유채꽃 등에서 짜낸 식물성 기름과 돼지, 소, 닭 등 동물의 지방에서 추출한 동물성 기름이 있습니다. 좁은 뜻으로 주로 식물성 기름, 그 중에서도 대두유만을 일컬어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전엔 물리적인 힘으로만, 그것도 간의 수공업 수준의 노동력으로만 기름을 짜내야 했고, 지방의 원료가 되는 곡물이나 동식물 원료 자체도 그리 풍족하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식물성 기름은 몸에 좋고 동물성 지방은 몸에 나쁘다는 속설이 정설처럼 퍼져 있지만 완전히 잘못된 견해는 입니다. 오히려 식물성 지방의 경우 고온과 고압을 가해 정제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식물성 지방이면 불포화 지방산만 들어있다거나 동물성 지방이면 포화 지방산만 들어있다고 등치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지방의 선택은 다음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 대 포화 지방의 비율, 가능하면 불포화 지방 비율이 높을수록 좋아요. 얼마나 많은 가공과 정제 단계를 거쳤느냐, 가능하면 가공과 정제 단계는 적을수록 좋아요. 트랜스 지방의 유무, 트랜스 지방은 아예 없어야 합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은 기름의 생산 단계여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자체에 기본적으로 일정 %는 트랜스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터나 반추 동물의 정제 세균에 의해 유지방은 자연적으로도 트랜스 지방을 몇 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도 발생하므로 고온에서 튀기거나 조리하는 방법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포화 지방은 단가 불포화 지방과 다가 불포화 지방으로 나뉘는데, 단가 불포화 지방은 포화 지방과 함께 정자 생산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포화 지방, 단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한 그룹은 다가 불포화 지방 오메가3나 오메가6를 섭취한 그룹에 비해 정자의 수와 크기, 모양, 활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임상실험에 지나지 않으므로 일반화하는 것은 힘들고 그냥 알아두면 좋은 수준 정도입니다. 유통기한이 거의 준수되지 않게 일쓰고 시커매진 식용유를 몇 번이나 재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가난한 나라면 거의 100%이고요. 선진국인 한국에서도 몇몇 양심 불량업자들이 종종 하는 행위며 생존주의를 따르는 프레페족 중에도 식용유를 유통기한보다 오래 처박아 놓거나 몇 번이고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식용의약품 안전처와 업계에서는 적절한 보관 상태만 유지한다면 미개봉 상태에선 유통기한 이후로도 5년은 더 보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식용유는 밀봉된 상태에서 보통 제조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유통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개봉한 식용유는 종류에 상관없이 1, 2개월 이내로 소비를 할 것이고, 개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통기한 내 소비를 할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넘으면 웬만하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몇 년 더 간다는 건 말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뿐이지 기름의 질이 떨어지는 걸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용한 기름을 지나치게 재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식용유 보관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카놀라유는 올리브유나 포도씨유와 같은 고급류에 속하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용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카놀라유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놀라유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집에 이 식용유 있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췌장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카놀라유란 무엇일까요? 포도씨유나 해바라기 씨유가 포도씨와 해바라기 씨에서 추출한 기름인 것처럼 카놀라유는 카놀라에서 추출한 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놀라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식물은 사실은 제주도의 봄 풍경을 노랗게 물들이는 유채꽃의 한 종류입니다. 유채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래 기름을 추출하는 데 이용하는 식물입니다. 유채라는 이름에 유라는 말도 기름 유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식물이 얼마나 기름에 특화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채에서 짠 기름은 냄새도 좋지 않고 맛도 없어서 식용유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윤활유 등의 공업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유채는 특히 국토가 광활한 캐나다에서 많이 재배했는데 유채의 판로를 더 넓히고 싶었던 캐나다에서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추출할 수 있도록 유채를 개량하는 데 힘을 써서 그 개량종이 카놀라입니다. 카놀라유는 처음 등장한 이후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특히 지방의 대부분이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값싸면서도 질이 좋은 식용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발연점 또한 높아서 다른 식용유와 달리 튀김 요리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카놀라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카놀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전자 조작을 통한 품종 개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카놀라의 80에서 90% 이상은 대부분의 카놀라는 유전자 변형식품, 즉 GMO 식품인 것입니다. GMO 식품은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카놀라를 개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사람들이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자 카놀라에서 추출한 카놀라유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GMO 식품이라는 표기는 그 안에 조작된 DNA나 단백질이 들어있어야 하지만 카놀라유는 단백질은 없고 지방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카놀라유는 GMO 식품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GMO가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GMO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은 상태여서 카놀라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놀라유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카놀라유의 장점 못지않은 부작용 또한 속속 밝혀지면서 카놀라유에 대한 연관 검색어에 부작용이라는 단어가 천머리에 올라올 정도입니다. GMO, 즉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은 무엇일까요? 유전자 변형은 특정 작물에 없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특성의 품종을 개발하는 유전자 공학적 기술로 GMO는 이와 같은 유전자 변형을 가한 농수산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는 선택적 증식, 이종 교배, 성전환, 염색체 변형, 유전자 이전 등 생명공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GMO로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등이 있다고 해요.
유전자 변형은 특정 작물에 없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특성의 품종을 개발하는 유전공학적 기술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는 이와 같은 유전자 변형을 가한 농수산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미국 몬산토사가 1995년 유전자 변형 콩을 상품화하면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GMO는 어떤 생물의 유전자 가운데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의 강한 성질 등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이를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든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식물 A가 특정 병충해 B에 취약할 경우 동종 또는 이종의 작물에서 병충해 B에 강한 유전자를 추출하여 식물 A에 결합시켜 또 다른 품종 A1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GMO의 유해 논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GMO는 아그로박테리움법, 원형질세포법, 입자총법 등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동물, 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에서 필요한 유전자를 뽑아 이식, 생산됩니다. 그러나 GMO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독성을 드러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추럴지의 모나크 나비의 유충이 GM 옥수수의 꽃가루를 먹고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GMO 농산물 반대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부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에 대한 GMO 표시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GMO 제품을 장기간 먹는다면 생길 수 있는 질병 등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치매 유발에 있습니다. 2017년에 영국의 학습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한 논문에서 카놀라유가 치매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쥐를 통한 실험이었는데 일반 먹이를 먹은 쥐보다 카놀라유를 섞어 먹은 쥐가 체중도 평균 18%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뇌의 크기가 축소되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성분이 많이 쌓인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유해성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카놀라유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 이 식용유 있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공짜로 줘도 드시면 안 됩니다. 치매에 걸립니다. 두 번째로 고혈압과 뇌졸중 촉진입니다. 200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쉬운 동물에게 행한 실험에서 카놀라유로 인한 혈액 응고 시간 단축과 적혈구 세포막의 취약성 증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고혈압이나 뇌졸중 위험이 있는 쥐에게 카놀라유가 뇌졸중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행한 고혈압이나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카놀라유를 먹은 쥐가 다른 쥐보다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 반응입니다. 유명한 우리나라 췌장암 권위자가 췌장암 발병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로는 정제된 식품, 빵, 떡, 면, 그리고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은 것이 좋아요. 식용유나 콩기름, 카놀라유 같은 튀김용 기름은 몸에 염증을 잘 일으켜요. 올리브유 중에 발연점이 높은 퓨어 올리브 오일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보카도 오일도 좋지만 특유의 향과 다른 기름 대비 비싼 비용 그리고 환경적 문제로 인해 호불호가 있겠네요. 또 다른 요리용 기름으로는 발열점이 높은 편인 현미유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의하면 카놀라유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한 연구에서는 카놀라유를 많이 먹은 개체가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간 건강이 저하되며 염증 반응 또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췌장암에 걸린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보카도 오일의 환경적 문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밀림 지역의 숲을 불태우고 아보카도 나무를 심기 때문입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로 대사증후군 위험 증가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카놀라유는 심장병 위험을 줄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발표된 한 논문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카놀라유를 많이 섭취하면 대사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카놀라유 자체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품종은 아닙니다. 처음 개발된 것은 전통적인 육종 절차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후 유전자 조작을 통해 살충제나 제초제 같은 농약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으로 개량된 것입니다. 현재 GMO 식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나 주요 기관들의 입장은 GMO 자체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섭취하면서 우리 몸에 쌓여 나가면 암이나 알레르기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제초제나 살충제에 대해 강한 내성을 갖게 만들어진 농산물들에는 많은 농약들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를 섭취하는 우리 몸에 대한 위험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GMO 문제는 카놀라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콩, 옥수수 같은 곡물도 대부분 GMO 식품이어서 대두유나 옥수수 기름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카놀라유는 몇 가지 확증되지 않은 부작용으로 사용하지 않기에는 아직 장점이 좀 더 많은 식용유인 것 같지만 GMO 문제 중에서 농축되어 있을 농약에 관한 우려는 고려사항에 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놀라유를 비롯해서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 해바라기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들은 대부분 GMO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여전히 신경 쓰인다면 좀 더 비싸겠지만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콩기름 같은 코코넛 오일 같은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에 이 식용유 있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췌장암에 걸립니다.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